자, 이 정권이 지금 느닷없이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 나오면서 지금 여기저기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 정권이 이런저런 부동산 대책을 70대책까지 22번을 해봐도 통하지 않자 이제 곧바로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이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 여론도 엇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찬성이 53.9, 반대가 34.3인데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요, 이 호남 지역에서는 68.8로 찬성이 높았고 충청 지역에서는 66.1로 찬성이 압도적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59.6%가 찬성하고요. 경기 인천에서도 53%. 자, 서울에서는 반대가 3%가 높아요. 대구, 경북에서는 지금 찬성이 1% 높고, 제주도가 어차피 비행기 한번 타고 오는 거니까 서울 오는 게 낫지 다시 세종으로 차 타고 또 내려가야 되냐 해서 반대가 10% 이상 높습니다. 자, 2030에서는 찬성이 60%, 40대에서는 찬성이 58.8, 50대에서는 51.1이고요. 60대 이상에서는 반대가 46.8로 좀 높다는 겁니다. 자, 이념적으로는 진보라는 데서는 찬성이 68.5, 중도에서는 52.3, 보수에서는 찬반이 엇갈렸고요. 자, 민주당에서는 찬성 응답이 70% 수준인데요. 민주당 지지층은 69.1,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는 54.8, 무당층은 찬성이 34.6, 반대가 39.6으로 조금 높았습니다. 자, 그런데 느닷없는 천도론이 나오는 바람에 여기저기 지금 집값이 두더지 놀이하는 것처럼 덜쑤셨어요. 지금 세종시에는 이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서 집값 상승률 5주 연속 1위고요. 자, 그런데 세종시만 쑤신 게 아니라 얼마 전에는 태릉 골프장에 만채 짓는다니까 태릉 골프장에도 지금 1억이 더 뛰었고요. 강남에 또 재건축도 또 허용을 하겠다, 뭐 이런 뉘앙스가 나오니까 강남 엄마 아파트가 석 달 새 5억이 뛰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국 곳곳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수도 이전을 본격적으로 밀고 가려고 당내 TF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통당 안에서도 여기에 일부 동조하는 세력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갑자기 부동산 난리가 행정수도 이전으로 이 프레임이 바뀌는 여당의 꼼수가 지금 초반에 좀 통하는 듯한 모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일 민주당은요, 김태년 원내대표 중심으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를 해서 지금 여야 합의를 통해 현행 행정복합도시 행복도시 법안을 행정수도법안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국민투표를 붙여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겠다, 지금 이런 부분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봅니다. 자, 그래서 국가가 중요한 사안에 의해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지요. 국민들 뜻을 이렇게 테스트 해본다고요. 그러거나 안 그러면 헌법 정신에 이걸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집어넣는 것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통당에서도 결론이 난거라지만 공주가 지역구인 정진석이 또 오세훈 전 시장도 이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수도법이 이제 여야 합의로 입법을 하는 게 1순위고, 자, 그래서 이게 합의를 통해서 행정수도법을 만들게 되면 헌법 소원이 제기되어도 합헌이라고 결정이 나지 않겠느냐, 여야가 합의한 거를 헌재가 깨겠느냐. 자, 그게 아니면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걸 돌파하자. 그래서 행정수도 이전을 가지고 국민투표 붙이면 지금 여론조사에서 그렇듯이 전국에서 호남 찬성하고 충성 찬성하고 경남 부산 찬성하고 이러면 나머지 지역들이 뭐 어정쩡 하더라도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건은 자기들 내부의 문건에 보면 국민투표 시나리오에 대해 합헌적으로 법률 개정이 가능하지만은 국민투표에서 이겼다 해서 야당이 합헌적으로 국민투표에서 이기면 이 법률 개정이 가능하지만은 국민투표를 하면서 여당 찬성 야당 반대로 가면 문재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마지막으로는 이걸 가지고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그래서 지금 헌재에서 결정했던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관습 헌법으로 이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부분의 논란을 이 개헌을 통해서 없앨 수 있지 않겠냐,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민투표나 개헌을 의미하는 것은 단지 수도 이전 개헌이 아니라 지금 여권이 문의 퇴임 이후를 생각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는 개헌 논의와 맞물릴 가능성이 커요. 이걸 지금 여당이 먼저 던졌을 때는 야당이 달라들어서 많은 요구들을 하면서 물어뜯을까봐 야당이 그 문제를 먼저 제기하게 하고 여당은 수도 이전하자고 맞서다가 서로 조정하면서 수도 이전 허용해주고 제왕적 대통령제 들어주고 요런 식으로 서로 이 바타 교환하려고 하는 지금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 내부에 이게 딜레마다. 통합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는 위원을 내세워서 반대하는데 지방 의원들은 충청 지역부터 찬성하고 자기 이해관계에 대해 지금 다 입장이 다르고, 또 당 내부에서는 대놓고 반대하다가 대선에서 이것 때문에 지는 것 아니냐, 자 충청도 다 돌아서고 호남 돌아서고 해서 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얼핏 뭘 연상시키는가 하면 노무현이 2002년 대선에서 근소하게 이해창 한나라당 후보를 이길 때 수도 이전을 내걸었던 노무현의 공약이 주요해서 충청도의 승리가 노무현의 승리로 규정됐죠. 자, 그런 부분을 지금 또 말려드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황장수 뉴스 브리핑은 입장이 뭐냐? 저는 반대합니다. 수도 이전 반대하고요. 지역 개발은 또 다른 방식으로 균형 개발을 하도록 노력해야지, 수도가 부동산 가격 잡으려다가 못 잡고 코너에 몰리니까 아예 판을 확 옮겨서 불을 꺼버리려고 프레임으로 이 정치 공작 기술로 수도 이전을 내걸었다는 부분에 대해 도저히 저는 용납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자, 지금 당신들은 수도 이전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부동산 대책부터 제대로 세울 때다. 툭 하면 몇 년마다 한 번씩 수도 이전 던져서 정치적으로 재미 보고 아니면 말고 가는 식의 버릇을, 이게 국민들이 그야말로 내 이익이냐 네 이익이냐 이것 따지는 식으로 국가 정책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제 고향에는요, 두 개 군과 시가 합쳐서 하나의 통합시가 됐어요. 군청을 어디 놓느냐고 싸우다가 결국 가운데 새로 지었습니다. 양쪽에 군청이 있는데, 군청 시청이 있는데 기가 찬 일인데, 이런 식의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으로 국민이 가서는 안 된다. 지역이 발전에 뒤처진다면 차라리 지역 균형 개발 정책을 짜야지, 수도를 옮겨서 그걸 만든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오늘 아침에 저도 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 수도 이전이라는 게 공무원들, 지금 세종시에 간 공무원들 다 특별 분양을 해줬지 않냐, 아파트. 그런데 특별 분양 받고도 세종시 아파트는 세주고 전부 서울로 출퇴근하지 않냐. 근데 그 사람들 지금 떼돈 벌고 지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세종이 지금 강남이 되면 수도 이전돼서 그럼 세종에 또 집값 오를 건데, 이 특별 분양이라는 거는 한 채씩 우선적으로 분양해주되 원하는 사람은 세종시에 서울에 집이 있어도 1주택자에 한해서는 하나 더 준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행복도시를 안착시키기 위해 1주택 공무원에게 아파트를 특별 공급해주고 있는데, 정세균이가 다주택을 소유한 2급 이상의 공무원들에게 1주택만 남기고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 지금 공무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며칠 전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1주택 공무원도 이 특별 분양 대상이라는 게 행복도시 건설청의 그 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특별 공급 대상 제외자로는 세종시 주택 분양권을 이미 소유하고 있거나 두 주택을 가진 사람만 안 되지, 세종시 바깥에 1주택을 가진 사람은 세종시 아파트 청약으로 다주택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주택 공무원은 2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그래서 특별 공급 물량이 전체의 50%가 많은 걸 갖다가 고려하면 물량이 많다는 거예요. 왜? 살 사람이 별로 없었으니까.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대부분 청약에 2순위로 충분히 당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공무원이 특별 공급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숫자는요, 특별 공급 대상 가구 수를 밑돈다는 거예요. 2019년 10월 말 기준으로 총 25,406가구의 공무원 특별 분양 공급이 있었는데, 2010년 이후에 전체 물량 10만 가구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면 공무원한테 세종시에 특별 공급했냐? 세종시 공무원들이 서울서 다니면 일이 안 되고 어수선할 거니 세종시를 만드는 거는 지역 균형 개발로 했으니 명분상으로나 업무상으로 세종에 살아서 출퇴근해야 일이 되지 않겠냐 해서 공무원과 유관기관의 아파트 50%를 세종시에 짓는 거를 공급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허벌판에 논에다가 사가지고 하니 땅값 싸겠다, 건축비만 들어가면 아파트는 얼마든지 지을 수 있었죠. 평지였고요. 그래서 공무원 대부분이 세종시에 이주하는 이 부서에 다 아파트를 구했어요. 그래서 기존 주택 보유 제한은 여기서는 봐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에 이제 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이면서도 세종시에 또 분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두 채 있던 사람이 또 세종시에 한 채 더 받아서 시끄러웠죠. 그래서 이후에 제도를 손질해서 기관 이전 후 5년 내에만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23년까지 특별 공급 비중을 전체의 30%로 낮추겠다 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1주택자는 여전히 받을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자, 비중을 30%로 한다지만 지금까지 다 받은 것도 2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앞으로도 더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세종시에 집 사라고 정부가 그려놓고 이제 뭐 세종시에 이제 집을 팔아라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 아니냐, 요렇게 이제 말하는 공무원도 있는데요. 근데 세종시의 집상 공무원들이 특별 분양 받고도 상당수가 거주하지 않고 재테크로 그 집을 유지하고 세주고 통근버스로 출퇴근하고, 그래서 2016년에 84평방미터 30평형짜리가 3억으로 분양됐는데 현재 7억이라는 거예요. 다 떼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이 거의 없고 대부분 공무원이라서 다주택자에게도 그때는 특별 분양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이 공무원에게 돌아가다 보니 일반 분양은 한정적이고, 그래서 요 근래 사례를 봐도 공무원은 6대1, 일반 분양은 323대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집이 두세 채 있어도 묻지마 청약에 나서서 아파트를 챙기고 보는 일이 지금 이때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 부처 20곳에 근무하는 차관급 이상 공직자 110명, 즉 차관급부터 1급 이상 110명을
분석해보니 46명이 세종시에 집이나 분양권을 특별 분양받았는데 70%가 서울, 강남, 경기, 분당 등의 집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였고 실거주자 10명을 제외한 18명은 집을 세주고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동아일보의 김순덕 칼럼에 논설위원이 또 이전 관련해서 공직자는 서울집을 다 팔고 가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 수도가 서울이니까 한 채 빼놓고는 다 팔아라고 공직자한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종이라고 봐주고 있어요. 특별 분양이라고. 그래서 한 주택 가진 사람도 갖고 있지만은 두 주택 이상 가진 사람도 세종시에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세종시가 수도가 되면 거기에 집값이 올라갈 거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거는 다 팔고 가라. 그 말이 맞는 이야기죠. 자, 요 근래 이 독재자들만 주로 이 수도를 옮겼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세종시에 똘똘한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고 나머지 서울 아파트는 팔고 가라.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도 이전을 하려면 공무원이 서울 아파트 다 팔아라고 하는 이런 지금 하도 얄미우니까 하는 소리겠지만 맞는 이야기고요. 세종시의 공무원 특별 분양도 이 세종시에 이전 가는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제 수도 이전으로 공식 결정되면 특별 분양 아파트 가격이 3억에 받았던 게 제가 볼 때 한 15억, 20억이 될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공직자들이 이런 식으로 돈 벌어서야 되겠습니까? 자, 특별 분양에 대해서 전부 세금 때려서 수도 이전하려면 그 양도 차익을 갖다가 다 환수하기 바랍니다.